안녕하세요. 오빠나 남동생과의 차별 때문에 친정과 연을 끊었다는 분들의 사연이 많네요. 저도 친정과 연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아쉬웠는지 저에게 한동안 연락을 했지만 제 마음은 돌아서지가 않더군요.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저에게 독하다고 할 수도 있어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했지만 그 이유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한 말씀이라 저는 그게 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언니는 첫째라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며 자랐어요. 저는 어디서 데려온 자식 취급을 받으며 자랐네요. 일단 부모님은 언니만 옷을 사주고 저는 언니 옷을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제가 새로 산 옷을 입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가정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편도 아니었습니다. 한참 컴퓨터가 집집마다 놓여질 때 저희 집에도 컴퓨터가 생겼는데 그 컴퓨터는 언니가 독차지했습니다. 컴퓨터를 살 때부터 엄마는 언니의 컴퓨터를 사는 것이라고 말했고 저는 컴퓨터로 학교 숙제를 할 일이 있어도 언니의 허락을 받고 컴퓨터를 사용해야 했어요. 성인이 돼서 화가 나는 것이지 그 당시에 저희 집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 저는 그것이 불만을 가질 일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엄마는 언니를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도 시켜주었지만 저는 동네에 있는 공부방 같은 학원을 보내주었어요. 언니는 수학 전문학원, 영어 전문학원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따로 학원을 보내주었고 학원에서 레벨업을 하라고 과외도 시켜주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동네 공부방을 다녔고요. 그런데 반전은 언니보다 제가 공부를 더 잘하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언니가 저보다 공부를 못하는 것을 많이 속상해 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왜 속상할 일인지 지금도 모르겠네요. 대학 생활을 할 때도 차별이 참 심했습니다. 언니는 심심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고 저는 제 용돈과 교재 살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기 내내 공부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해서 학기 중에는 서너 시간 정도 잤던 것 같습니다. 낮에 틈틈이 쪽잠을 자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무리 한창 때라 해도 항상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언니는 지원을 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과 언니가 저에게 말을 안 해줘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요. 저는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엄마는 시댁이 잘 사니까 지원 안 해주겠다고 했어요. 사돈이 부자면 더 구색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냥 엄마는 저에게 본인이 가진 뭔가를 내놓는 것이 싫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언니도 저를 무시하는 경향이 꽤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니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고 싶은 것만 대답했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저에게 말을 잘도 걸면서 제가 말을 걸었을 때 대답하기 싫으면 아무리 말을 걸어도 입을 다물고 딴짓을 했습니다. 저도 지쳐서 그랬는지 중학교 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언니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되더라고요. 언니 밥 먹어. 언니 엄마가 와보래. 이런 것들이 대화의 전부였어요. 결혼하고도 엄마의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언니는 결혼하고 친정에 들어가서 1년을 살다가 분가해서 얼마 전까지 친정 근처에 살았습니다. 친정 근처에 살면서 언니는 엄마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임신 7개월 때였는데 저도 엄마의 육아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조리원비 주신다고 하셨고 조리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시터를 쓰라고 하시면서 그 비용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얘기했더니 엄마는 제가 조리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한 달 정도 조리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언니의 아이들은 유치원생이었어요. 엄마는 언니의 아이들을 하원시켜주고 언니 퇴근할 때까지 데리고 있어주며 살던 때였습니다. 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에게 아이 낳고 알아서 산후조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애들은 누가 봐주냐고 하면서 안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 알아서 해야 하고 앞으로도 엄마에게 아이 봐달라고 할 생각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시댁이 멀고 저는 시댁이 가까우니 시어머니에게 말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혼자 생각하기를 언니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만 엄마가 우리 집에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더 화가 났던 것은 엄마의 반응이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가 이런 말을 하면서 나에게 화를 내더라고 했더니 언니가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느라 그런 것이니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네 애들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만 저희 집에 올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엄마가 또 그렇게 말을 하니 너무 서운하고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속이 좁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니와 나를 그렇게 차별했는데 내 아이까지 차별을 받는 것 같아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1년 넘게 형부와 친정에서 얹혀 사는 동안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살았어요. 어릴 때 차별받으며 자란 것들이 다시 생각나면서 이젠 하다 하다 내 아이까지 차별을 대물림 받는구나 싶어서 정말 슬펐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함께 아파해 주셨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친정엄마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외삼촌과 차별받았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상태로 친정엄마에게 산후조리를 받아봤자 제 속만 더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어차피 시터 쓰는 비용 주신다고 하셨으니 마음 편하게 시터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엄마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엄마와 그냥저냥 지냈고 이제 아이가 7살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5살 때 언니는 형부 직장 때문에 멀리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저에게 의지하려고 하더군요.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신랑은 저희 엄마를 보면 반가워했는데 저는 엄마가 저희 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안 왔으면 했습니다. 저를 만나기만 하면 엄마는 노후 걱정하는 얘기, 돈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듣기 싫고 가끔은 신랑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 신랑 보기 민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런 얘기 이제 저에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키워준 자식에게 엄마가 이런 얘기도 못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이성을 잃고 그동안 참았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산후조리원 퇴원하고 산후도우미 도움받아 아이 키웠고 그 도우미 비용 시댁에서 해줬다. 어릴 때도 차별받았지만 결혼 후에까지 나는 엄마에게 차별받았다. 엄마는 언니 아이들 키워주느라 내 아이 못 봐준다고 했고 엄마가 언니네 아이들 키워줬으니 노후는 언니에게 의지해라. 난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뒷전이었고 나도 이젠 엄마 포기했으니 나한테 뭐 바라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니에게 말해라. 언니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이제 엄마를 모른 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한테 기댈 생각하지 마라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에게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차별부터 시작해서 아이 봐주는 일 때문에 받았던 차별까지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니 언니에게 의지하라고 말했어요. 엄마에게 산후조리 안 받은 것이 어쩌면 잘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엄마는 나에게 자식돌이 같은 것은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하시더니 가시려고 하길래 이제 하나도 안 예쁜 둘째 딸은 없다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친정에서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될 테니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엄마에게 싸가지 없게 말했다고 뭐라 하길래 엄마에게 사랑받고 자란 언니가 엄마 책임질 것이라는 말이 뭐가 잘못이냐고 저도 따졌습니다. 저에게 자식돌이 어쩌고 하던 언니가 결국은 너는 시댁이 잘 살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부모님은 사돈 노후자금 대려고 고생해서 돈 벌었냐고 어이없다고 했더니 네가 하라고 했지 누가 사돈에게 구걸했냐고 하더군요. 시댁이 잘 살아서 내가 우리 부모님 도움 줘야 하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 시부모님이 친정 도와준 것이 되는 것인데 언니가 그렇게 거지 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게 거지가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없다 생각하고 엄마가 언니에게는 잘했으니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엄마 꼭 책임지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냥 친정 없다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저는 어찌어찌 견디고 살아왔지만 내 아이까지 차별받는 것은 싫어서요. 그렇게 받고 싶었던 엄마의 사랑을 포기하고 나니 홀가분합니다. 차별 잘한 따님이 엄마가 이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언니한테 좀 뭘 받고 그리고 이제 쓰니님한테 의지를 하려고 하길래 그냥 할 말 다 해버리고 나 못한다 딱 잘라버렸다는 참 그렇게 말을 하면서 쓰니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는 쓰니님이 나 그렇게 그냥 한 거 잘한 거 같아요. 나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고뇌와 고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엄마가 이제 와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러는 거지 엄마가 뭐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확 든다는 거야. 이게 쓰니님의 피해의식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엄마한테 어렸을 때 그렇게 차별받은 거, 서운했던 거, 그것 때문에 엄마가 안 좋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엄마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판단하신 게 맞을 거예요. 아니 컴퓨터를 샀는데 어떻게 큰딸한테 쓰게 하고 큰딸 네 거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동생은 언니한테 허락을 받고 컴퓨터를 써야 되냐고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야지. 언니가 뭐 언니를 그렇게 집안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으로 키워서 뭐가 좋을까 싶어요. 한 사람에게 그 권력이 집중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똑똑했을 때, 그 사람이 현명했을 때, 그때는 참 좋은 결과가 오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똑똑치 못하고 그랬을 때는 안 좋은 결과가 와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잖아요. 몰빵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투자에서도. 근데 이 쓰니님 언니 되시는 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자란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현명한 사람으로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배려만 받고 자란 사람이지 배려를 하면서 자란 사람이 아니거든. 배려를 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 나는 배려를 누가 해줘야만 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줬는데 넌 왜 이렇게 안 해줘? 뭐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있죠. 티가 나. 그걸 이제 뭐 오냐오냐해서 키웠더니 이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오냐오냐 한다는 거는 그 뭐 무슨 온갖 진상을 다 떨어도 막 그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라기보다는 나는 내 새끼 혼낼 때는 혼냈는데 뭐 이렇게 하지만 이런 행동 이런 보여준 행동 같은 거 어떤 거 컴퓨터를 언니한테 혼자 쓰게 해준다던가 학원을 언니는 보내주고 동생은 동네 공부방 같은 데 보내준다던가 그래놓고 더 대박인 건 뭐냐면 언니보다 쓰니님이 공부를 더 잘하니까 엄마가 속상하기까지 하셨대. 이게 뭔 짓이냐고. 그러면 그런 이상한 특혜를 누리고 자란 애가 상식적으로 잘할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애가 상식적이지가 못한 애인데 나한테 잘해주던 엄마, 그럼 나 딸 도리를 해야지. 그런 상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안 되겠죠. 쓰니님이 대학 생활을 할 때도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쓰고 그렇게 했는데 언니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야. 아르바이트 할 것도 없이 그냥 뭐 학비, 용돈 뭐 이런 거 다 지원해 줬다는 얘기고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언니한테는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나한테는 해준 게 없다. 이게 만약에 똑같았어 봐. 언니도 똑같이 그렇게 했고 자기가 자기 용돈 벌어서 대학 생활했고 그리고 결혼할 때도 나랑 똑같은 금액 지원을 해줬어 언니한테도. 그랬으면 불만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게만 돼 언니를 조금 더 위해주고 동생한테는 네가 참 언녀나 그런 엄마였더라도 이런 돈적인 게 비슷했으면 쓰니님이 이렇게 열받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큰 거죠. 매일매일 서운했을 거 아니야. 아르바이트 나가면서 서운했고 아르바이트하고 들어와서 아픈 다리 주물르면서 서운했고 너무 가여운 처자인 것 같아요.
내가 뭐 가엾다고 해서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고, 내가 아는 친구라면 이 쓰니님이 제가 뭐 이렇게 맛있는 거라도 한번 뭐 같이 먹고 뭐 이렇게 계산할 때 되면 제가 뭐 이렇게 뿜빠이를 하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사준다는 말은 절대 안 해. 그래서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빛이 보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언니가 내가 뭘 물어보면 대답도 안 했대. 그냥 필요할 때만 말하고 그런 사람이야. 이기적인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어른이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애들. 어른 보고 인사 안 하는 애들. 어른 보고 인사를 안 하는데도 그 부모가 뭐라고 안 하는 애들. 그럼 그 부모는 무슨 생각일까요? 제가 그 심리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애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내 새끼가 왕자야. 내 새끼는 특별해. 너네랑은 달라. 종자가 자체가 달라. 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부모들이 그러면은 뭐가 돼? 내 새끼가 왕자가 되면은 나는 왕이 되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멍청한 거죠. 들떨어진 거지 뭐. 그런 언니였던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쌩까버려. 이게 이런 사회성으로 얘네들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 커서 어렸을 때 이랬던 애들 커서 가면은 쓰고 살아. 그리고 사회생활도 해 하기는. 근데 그 가면을 사람들이 바보야? 주변 사람들이 멍청해 그렇게 다들? 그 가면 쓰고 있다는 거 다 알아. 그래서 걔 사회생활 못해요. 쓰니님이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겪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쪼그라들고 아프고 서운하고 그랬을까 싶어요. 그게 근데 아프고 서운한 건지는 몰랐겠지. 쓰니님도 어렸을 때라 판단을 못할 나이라 그냥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한 걸 거야.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서 커서 상식을 갖추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잘못된 거였구나. 아, 정말 이거는 내가 큰일을 겪은 거구나. 너무 서운해도 될 일이구나. 이게 서운해할 일인지 아닌지를 어렸을 땐 판단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크면서. 이제 머리가 커졌다는 거죠, 그게. 그 머리가 커졌다는 거는 일신사 너는 머리가 크니까 넌 머리가 많이 컸나 보다 뭐 이렇게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화면에서 봤을 때 머리가 큰 거지요. 실제로 보잖아요. 그러면 머리가요 커요. 얼굴도 크고요. 머리도 크고 그렇긴 합니다. 사람이 솔직해야지 뭐. 형평성, 공정함 이런 거에 대해서 리키 로버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공평함이란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지 모두 동일한 것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했대요. 리키 로버츠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튼 거를 다 주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 얘한테는 이게 필요하니까 주는 거고 얘한테는 이게 필요하니까 주는 거야. 얘한테는 이게 필요한 걸 알지만 안 주고 얘한테는 이게 필요하니까 준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차별이 되는 거죠. 공평함이 안 되는 거예요. 공평함이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산 거야. 처음에 그렇게 습관이 돼버린 거야, 그냥. 큰 딸은 첫 딸이라서 애지중지. 약간 심리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자녀가 뭐 둘, 셋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첫째 아이한테 다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시행착오 겪어보고 둘째, 셋째 이런 애들은 그거 안 해도 돼. 애지중지하는 그런 게 첫째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봐.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오는 동네 아줌마들, 동네 언니들,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가 맞춰볼까요? 나 이런 거 잘 맞춰. 누구냐 하면 첫째의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애들의 엄마들 맞죠? 그리고 둘째 때서부터는 이제 그 둘째 친구 엄마들이랑은 별로 그렇게 친분을 쌓지 않는다. 첫째 때보단 좀 덜해. 둘째 때도 하긴 하죠. 근데 첫째 때보단 좀 덜해. 첫째 때 그 친구 엄마들이 오래 가고 그게 이제 평생지기 친구들이 될 거예요. 같은 동네 살고 이사를 가지 않는 한은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이 사연을 보면서 제가 더 열받았던 게 뭐냐면 어렸을 때 그렇게 딸 둘을 차별을 하더니 예뻐하던 딸의 자식은 또
이 안 예뻐하던 딸의 자식은 또 요거 자식들까지 손주들까지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머니는 진짜로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쓰니님이 그렇게 느꼈다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애 좀 엄마 어떻게 좀 부탁을 했더니 네 언니 얘네들 그 어린이집에 갔을 때만 내가 니네 애기들 봐줄 수 있어? 라고 선을 딱 그어버렸어. 그건 뭐야? 왜 이렇게 딸을 마음 아프게 해? 그러지 말아야죠. 그거를 엄마가 왜 생각을 못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그래도 너는 가만히 있는 자식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왜? 가만히 있으면 원하는 게 없는 거야? 원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해야, 사람은 말을 해줘야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쵸? 말을 해야 알지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사람이 몰라. 당연한 건데도 몰라. 근데 이 쓰니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막 그런 성격이 못 됐나 봐요. 얘기를 했으면 좀 나았을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하나? 애 입장에서 어린애가 엄마 난 이걸 원하는데 언니는 그거를 해주는데 왜 나는 그거를 안 해줘? 라고 따지고 그리고 자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자식들도 있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이왕 꽂혀 있어. 일단 언니한테만 잘해주는 걸로 꽂혀 있어. 조용히 하네. 그리고 윽박 지르고 몇 번만 윽박 질러봐. 더 이상 얘기 못 해요. 누가 밥 주는지 알거든 애들도. 어린 마음에. 나 이러다가 엄마가 밥 안 주면 어떡해? 이 생각 들거든. 어린애들도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갖고 이쓰니님이 어머니한테 뭐 계속 요구를 못 한번 그 요구하던 그게 확 꺾여 버렸는 건지 아니면 성격적으로 아예 말을 못하는 그런 꼬마 아가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죠. 뭐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이제는 내 자식까지 차별을 받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나도 그거는 용서를 못할 것 같아. 나를 차별하는 거는 뭐 그냥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커서 괜찮아. 나는 뭐 그쪽 안 보고 딴 데를 더 좋은 쪽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데 내 새끼들은 그게 아닐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서는. 근데 쓰니님이 아마 결정적으로 엄마의 그 불쌍함을 확 외면해버리는 그런 잔인한 말까지 해가면서 그랬던 거는 이 차별이 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언니라는 사람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동생한테 전화를 해갖고 야, 너 애기 나면 산후조리 알아서 해. 엄마한테 부탁하지 마. 엄마는 우리 애기들 봐줘야 되니까. 이 진짜 개년이죠, 이거. 아니, 그러니까 엄마를 닮은 걸 거야. 엄마가 늘 이 작은 딸한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를 봐왔으니까, 그러면 나도 내 동생한테 쟤는 엄마 아빠가 함부로 하는 애야. 그러니까 쟤는 나도 함부로 해도 되는 애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것도 얘가 못된 애라는 게 사회생활 해봐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학생활 해보고 사회생활 해봐. 그러면은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내가 너무 특혜를 누렸다. 내 동생한테 미안해야 할 일이다. 그걸 모를까요? 알죠. 근데 이 언니라는 애는 그거를 외면해버린 거거나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멍청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언니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쓰니님이 참 열이 받았는데 더 열받았던 건 때문에 그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애들 키우면서 직장 다니느라고 힘들어서 그런 걸 거야. 언니 이해해. 언니는 늘 이해하래. 그래 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나는 이해 안 해줘.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나도 이해받고 싶어. 배려받고 싶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배려를 못 받아왔는데 이제 내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배려를 못 받는구나. 마음 뜨는 거죠. 가족이라는 게 참 가깝고도 먼 그런 사이 아닐까요? 왜? 뭐 가족이 서운하게 하면 그 서운함은 2배, 10배로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더 그런 게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건데 늘 너는 어렸을 때부터 당하고도 그냥 조용히 있던 애, 네 할 일 하고 그랬던 애. 그러니까 너는 계속 그렇게 당해. 그걸 깨줘야 되죠. 나도 이거 부당한 거 알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고 알고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조곤조곤 얘기를 했더니 안 듣고 싶어 해. 외면하고 싶어 해. 그럼 큰 소리로 말해야죠.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쓰니님이 다행인 게 시부모님은 잘 만났나 봐요. 어머니 저 이렇게 아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엄마를 갖다가 그러니까 안싸돈을 갖다가 욕을 할 수는 없고 그냥 네가 그랬구나. 아유 우리 며느리. 그러면서 그냥 좀 같이 아파해주는 공감을 해주는 그게 최고죠. 누군가의 고민을 들을 때 같이 아파해주는 거. 거기에다 대고 너는 말이지 그럴 때는 엄마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 같이 아파해 주는 거. 시댁은 잘 만난 거죠. 그래 놓고는 엄마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노후 걱정, 돈 없다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쓰니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왜 쓰니님한테 얘기해? 애지중지하던 그 큰딸한테 얘기하지. 그죠? 언니한테 얘기해야 될 일이지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해? 근데 부모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연에 나오는 그 부모들의 공통점. 부모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애지중지하던 자식한테는 늘 주는 자식이라서 그 자식한테는 줄 것만 생각하지 뭔가를 받을 요구를 못 해. 근데 내가 안 준 자식 있잖아. 그런 자식은 편해. 얘는 늘 내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했어도 가만히 있던 애니까. 그럼 그런 애한테 또 요구를 해. 그래서 받는 자식 따로 있고, 그죠? 모시는 자식 따로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심리야, 부모가. 근데 이 쓰니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나 도저히 이제 못 참아. 이제 와서 나한테 요구를 해, 그런 걸 엄마가? 이게 너무 짜증이 났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나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아라, 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이게 말일까요? 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니? 너도 같은 자식인데 왜 언니한테만 하라 그러니? 할 말이 없습니다요, 진짜. 언니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그만큼을 받고 나한텐 요만큼을 해줬으니까 요만큼만 받아, 엄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걸 거야, 쓰니님은. 근데 엄마는 받는 건 너한테 받겠다고 그러는 거고. 그 쓰니님이 언니한테 봐봐. 왜 나한테 그래?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너는 시댁이 잘 살잖아. 그러면은 사돈이 나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말을 했다는 거를 보면 아마도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들한테 딸 둘을 갖다가 그렇게 차별을 둬서 키우고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쓰니님이 우리 시부모님 뭐 돈 많은 거 그런 거 잘 사는 거 같고 엄마 상관할 거 아니야. 그냥 앞으로 연락하지 마. 언니한테 바래. 바랄 거 있으면 원하는 거 있으면 언니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쓰니님이 마지막 멘트가 참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프고 그랬던 게 난 어찌어찌 견디고 살아왔지만 그 견디기가 쉬웠겠니? 참 어찌어찌 견디고 살아왔대. 그것도 나는 참 마음 아팠다. 근데 내 새끼 건드리는 거, 내 새끼가 차별받는 것까지는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놓고 또 나중에 마음 약해지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됐더라고요. 쓰니님이 그러면 일종의 독립을 결정한 거죠. 이제 나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나 그런 거 그만할래. 나까지는 괜찮은데 내 새끼까지 건드렸으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못 참을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난 여기서 빠져버리겠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독립은 어쩔 때는 큰 선물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발을 담그고 발을 못 빼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거기에서 발을 뺐을 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늘 익숙한 상황이 괴롭지만 익숙하니까 괜찮은 거야. 근데 거기서 발을 빼면 불안할 것 같은 거죠. 그런 심리가 있어요, 인간 심리에는. 근데 그게 회사 생활이든 어떤 단체 생활이든 가족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든 간에 내가 발을 빼야 될 때는 빼는 것도, 그리고 발을 빼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뭐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용서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그래 네가 기분 나쁘다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런 전제를 깐 사과? 그거만큼 또 한 번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는 없잖아요. 나랑 공감을 안 해줘. 네가 속상하다니까 나는 지금 네가 필요해졌어.
그래서 네가 속상하다니까 내가 사과할게. 그러면 네가 나한테 필요한 걸 줄 거 아니야? 뭔 거래해 그게? 그거 갖고? 부모 자식 간에?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딸이 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더 서운할 수밖에 없죠. 상처 2번 준 거야 그거. 너 나한테 필요하니까. 뭉뚱그려서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 단 전제가 뭐예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왜 사과해?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남편이 알았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남자들은 도대체 뭐가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됐지. 뭐가 미안한데는 왜 물어보냐고 뭐 이런 또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저 그런 경우에는 여자분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미안한지를 알아야 뭐가 미안한지를 알고 사과를 해야 그 사람이 다음번에 같은 잘못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 라는 거는 네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거를 내가 다독여 주기는 할게. 근데 다음번에 그 같은 행동을 또 하긴 할 거야. 그럼 네가 어쩔 건데? 그거에 열이 받는 거죠. 그건 남녀 사이든 동성 간의 관계든 뭐 어떤 관계에서든지 간에 그거는 진짜 열받을 일이에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어. 근데 화를 내니까 미안하대. 여기 나온 스니님 어머니가 같은 얘기한 거죠, 지금. 미안하다고 하는 거는요. 사과를 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될까요?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 세부적으로 들먹이면서 아니 꼭 뭐 자아 비판을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게 너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 그거는 내가 생각을 못하고 한 행동이야. 하지만 너가 속상한 거는 당연한 걸 거야. 그래서 미안해. 정말 사과 아닌가요, 이게? 근데 그럴 사과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뭔가가 필요할 때 하는 사과. 미안해. 그런 사과 못 받아줘요. 그런 사과 받아주는 사람은 진짜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일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을 정도로 순한 사람. 사람 사이에 그렇지 않나요? 사과를 하는데 뭉뚱그려서 그냥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겸허하게 너의 말을 받아들일 거야. 뭘 겸허해? 그럼 네 잘났다는 소리야? 넌 겸허한 사람이 이 소리야? 더 화나죠.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진짜로 어머님을 딱 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쓰니님이 어렸을 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늘 엄마의 사랑을 갈구했어. 우리 언니는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도 엄마의 사랑을 받아. 근데 나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엄마는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쓰니님이 커서는 알게 된 거죠. 사랑이라는 거는 균형이 필요한 거지. 그거를 내가 갈구한다고 해서 난 이만큼의 너에게 사랑을 줄게. 그러니까 너도 그만큼을 주라고 갈구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쓰니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해봤자 아무리 노력해봤자 갈구해봤자 돌아오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나 이제 그만 갈구하고 싶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가 아닌가 싶어요. 마음 아프죠. 쓰니님 그 어린 꼬마 아가씨가 언니랑 차별을 받으면서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고요.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자랐는데 커서까지 계속 그래. 내 새끼한테까지 그러려고 그래. 엄마가. 근데 엄마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 놓고 필요하니까 미안하다고 해. 뭉뚱그려서 용서 못 해요. 용서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에 또 엄마가 내미는 손 잡고 거기에 또 휘말려 들어가면 또 상처받아. 내가 계속 퍼줘야 돼. 언니는 엄마 나 몰라라 할 거고. 왜? 엄마는 나한테 늘 주던 사람이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나한테 늘 주던 사람인데 나한테 이제 줄 게 없어? 왜 안 줘? 줄 게 없다고 안 줘? 그래서 서운해. 그렇게 느끼나 봐요. 미친년이죠. 지가 사회생활을 해보고 그럼 그만큼 성장을 했으면 친구가 없어 지가? 사회생활 안 해봤어? 그러면은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런데도 이제는 엄마한테 내가 받은 사랑으로 보답해야 된다. 그런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거는 못돼 먹은 걸 수도 있고 멍청한 걸 수도 있는데 멍청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은 멍청해서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착한 거 못된 거를 구별 못하는, 그래서 못된 짓을 가끔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쓰니님의 언니 되시는 분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쓰니님이 엄마랑 언니랑 관계를 끊는 거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관계를 이어가다가도 때로는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그 관계를 잠시 멈추고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고 있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한 시간,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그래야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면 말이죠. 그래야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내가 시간을 갖는 그 시간 동안 상대방도 또 시간을 가지면서 또 생각을 해볼 테고, 근데 그래도 또 다시 만나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좋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계속 그 사람이랑 관계를 계속 이어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풀려고 노력을 해봐. 그러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막 계속 악의 구렁텅이에 점점 더 빠져드는 경우들도 그럴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잠깐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니님 딱 잘라버린 거야. 그리고 시간을 갖겠다는 건지 뭐 평생 나는 안 볼래 뭐 이런 건진 모르겠지만, 평생 안 볼래라는 결정을 했어도 뭐 상식적으로 친정 어머니나 언니는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그리고 쓰니님이 이렇게 딱 엄마를 딱 끊어놔야 언니가, 그래야지나 엄마를 건사하려고 하고 엄마를 어느 정도라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동생이 좀 하는 것 같아. 엄마한테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고 엄마를 좀 뭐 엄마한테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자기가 먼저 손을 떼버려. 그리고 엄마를 떠넘기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쓰니님, 상처받은 쓰니님이 그런 엄마를 갖다가 나한테 상처 준 엄마를 또 건사를 하면서 또 계속 상처받을 거 아니야. 물론 나중에는 안 그러겠지. 나중에는 그래도 내 엄마 내가 그렇게 뭐 챙겨드린 거 후회는 없다 뭐 이러겠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냐고. 또 남편도 있고 내 새끼도 있고. 그런데 말이에요, 내 남편이랑 내 새끼도 같이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못할 짓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얘기겠죠. 쓰니님이 엄마한테 딱 끊어버리겠다고 결정을 한 거 저는 잘하신 것 같아요. 공감도 많이 됐고, 그 삶을, 쓰니님이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방일이 될 수 것 같습니다. 쓰니님 결정을 저는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뭐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 엄마라는 인간 고고 딸들 차별하다가 고 쌤통이다 뭐 이런 단순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쭉 설명해 드린 뭐 그런 생각들에 의해서 쓰니님이 결정하신 거는 저는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쓰니님의 삶을 주체적으로 끌어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뭐 어떤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